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정건입니다. 15번째 강좌고요.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이 되면은 학교에서 만나 뵙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슬람 세계의 형성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초반부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 그리고 생소한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잘해주고 계시겠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거거든요.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들, 뭐 천국과 지옥, 뭐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교리들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어요. 이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교라든지 이슬람교가 공통적으로 교집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무함마드라고 이슬람 교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고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무함마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에서 좀 흔히 들어봤던 대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서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먼저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만큼 공통점도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요. 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헤지라라고 하는 사건을 이슬람 원년이라고 하고요. 무함마드가 죽게 되는 632년까지를 통상적으로 무함마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632년부터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이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시기를 그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61년부터 750년을 우마이야 왕조기, 그리고 750년에서 1258년까지를 아바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어떤 시기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고 수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칼리프 자리를 이제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 시기 이후에 아바스 왕조, 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가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 분열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지도에 각각의 이슬람 왕조의 특징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642년을 놓고 봤을 때 642년은 정통 칼리프 시기입니다. 그리고 732년을 놓고 봤을 때 732년은 우마이야 왕조이고요. 그리고 751년은 놓고 봤을 때 아바스 왕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보면은 연한 색깔부터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건데요. 무함마드 시기, 정통 칼리프 시기,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시기, 그리고 아바스 왕조 시기, 이렇게 지도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투르푸아티의 전투는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가톨릭 세력에게까지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점점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단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프랑코 왕국을 다스렸던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인물에게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투르푸아티의 전투는 이슬람 세력이 이겼다, 졌다? 졌다는 거. 그런데 751년에 중국 당과 벌였던 탈라스 전투에서는 아바스 왕조가 이겼다, 졌다?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 세력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 당나라가 이제 이슬람 세력에게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갈 부분이고요. 지도는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의 수도, 그리고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코르도바, 그리고 파티마 왕조의 수도
카이로까지 이렇게 중요한 도시들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전투가 벌어졌던 대략적인 위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솔직히 이야기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기가 세계사에 한해서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치면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형성 부분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딱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교가 성립되는 거.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가 알라를 유일신으로 삼는 이슬람교를 성립하였습니다. 자, 당시에 이슬람 세계, 그러니까 서아시아 지역은 사회적으로 귀족이 부를 독점하고 민중은 빈곤한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부족마다 다른 신을 섬겨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우상 숭배를 배격했어요. 유일신을 믿었다는 거죠. 한 명의 신, 바로 알라죠. 그리고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여러 종교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던 서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로 이슬람교가 넘버1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았어요. 초반에는 메카의 보수 귀족이 박해를 하게 되면서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622년 이때를 이슬람 원년이라고 하고요. 헤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워와서 메카를 장악하고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한 이때, 그리고 무함마드가 죽게 되는 632년까지 무함마드 시기가 이슬람교가 성립되는 요 시기고요. 넘어갈게요. 정통 칼리프 시대,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제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에게 칼리프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요 시기까지를 이제 정통 칼리프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를 632년에서 661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가 칼리프를 선출해 정치와 종교의 대권을 맡겼다는 거. 자,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칼리프를 선출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의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어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점,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 자리를 세습한다는 거죠. 원래 선출이었는데 세습하게 되면서 이슬람 세력에서 야, 세습은 좀 아니지 않냐?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된다는 거. 자, 시아파는 알리의 후손만이 정통한 후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시아파는 우마이야 세력을 부정하고 반대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칼리프 개념 살펴보시고요. 우마이야 왕조, 아까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의 이제 일족들입니다. 동쪽으로 인더스강 유역, 서쪽으로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고요. 특징, 아랍인 우월주의이다. 비아랍인 이슬람 세력, 우리 당나라 할 때 배웠잖아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비아랍인 이슬람 세력을 차별화했다는 거, 갈등이 생기고요. 멸망,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의 도움으로, 시아파가 아까 우마야 왕조, 우마야 가문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우마야 왕조를 무너뜨렸다는 거.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는데 전 왕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요.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하고 비아랍인 이슬람 교도들의 세대성 차별을 철폐하였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이슬람 교도의 평등을 내세워 인종을 초월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였다는 것. 이슬람을 아우르는 제국으로 발전하였다는 것. 대외활동, 751년에 당에 승리하였다는 것. 중국 당에 승리하였다는 것. 바로 탈라스 전투. 그리고 문화적으로 수도 이곳이 동서무용로의 중심지로 번영하며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다는 거.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잠시 쉴게요. 자, 수도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글자 한 글자로 캐치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까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를 제가 다마스커스, 그리고 아바스 왕조의 수도를 바그다드라고 했어요. 공통적으로 한 글자씩 들어가죠. 자, 여러분 이렇게라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 하도록 할게요.